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21대 국회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선과 중진의 반열에 오른 강원도 당선인에 대한 활약의 기대가 높은 만큼 헬로 이슈 토크에서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원주을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당선자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먼저 도민 여러분께 인사말과 함께 당선 소감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 4년 동안 저희 의정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또 4년의 기간을 저한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시민과 도민께서 저에게 4년의 기간을 맡겨주신 그 뜻을 잊지 않겠습니다. 또 비록 저를 지지하지 않으셨지만 지지하지 않으신 우리 시민과 도민들의 그 마음도 제가 잘 헤아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도민, 모든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앞으로 4년 동안 지난 4년보다 더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본격적으로 선거 얘기하기 앞서서 20대 국회 얘기도 좀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대 총선은 끝났지만 20대 국회는 아직 끝나지 않았죠. 지금 5월 15일까지 임시회가 지금 열려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디지털 성범죄에 관련된 당정협의회를 갔다 왔거든요. 지금 국민들께서 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그 인식이 굉장히 좀 강하셔서 20대 국회 안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확실한 입법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추경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지금 추경도 하고 있는데 그 추경도 조속히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페이스북 보니까 20대 동료 의원들께 20대 국회가 해야 할 숙제 다 하고 21대로 가자 이렇게도 하셨잖아요. 그 동료 국회의원님들하고 또 같이 해나가실 계획이시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저희 법사위에만 봐도 180개 정도의 타상임 입법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디지털 성범죄에 관련된 시급한 입법도 있습니다. 20대 국회에 맡겨진 숙제인 만큼 이 숙제를 다 하고서 다음 학기로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좀 총선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지난 4.15 총선 모두에게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총선 때는 코로나19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선거 운동에서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맞습니다. 선거운동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죄송했죠. 특히 마스크 때문에 줄을 서 계신 시민들을 뵈면서 이 상황에서 표 하나를 더 달라고 한다는 것이 정말 민구스럽다. 지금 당장이라도 국회 열고 또 당정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과 또 이런 것을 덜어드리는 일이 먼저가 아닐까 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선거도 중단한 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전부 다 중단할 수는 없어서 선거도 했지만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예전과는 다른 선거도 했었고요. 본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도 예전과 다르게 음악을 틀거나 그렇지 않고 선거운동 하는 바람에 좀 더 특별한 선거운동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힘든 싸움을 통해서 또 당선이라는 값진 결과를 얻으셔서 좀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시민들께서 저에게 거시는 기대를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기대를 정말 잘 보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20대 때는 또 도내 유일의 여당 의원이셨고 초선이셨잖아요. 21대 재선 성공하시면서 이번은 좀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제가 이제 활동을 하면서 어떤 분들은 초선치고는 활동을 많이 했다 평가해 주시고요. 또 재선급의 활동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게 저한테 좀 무거운 숙제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선을 했으니까 재선을 넘는 3선에 해당되는 정도의 활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시민들께서는 그렇게 기대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기대를 10분 제가 충족시켜 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선거 기간 동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의원님께서 좀 압도적으로 지지율을 보이셨습니다. 뭐 선거구 중에서도 유일하게 좀 과반 이상의 지지율이 나왔었는데요. 근데 또 막상 출구조사에서는 초반에 좀 접전으로 나왔습니다. 그때는 좀 심경이 어떠셨어요? 이제 그 시민들께서 선택해 주시라는 것을 좀 믿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동안 이제 몇 번의 선거 결과를 가지고 나름대로 분석을 좀 하거든요. 근데 통상 저희 당의 경우는 출구조사보다 약 2% 내지 4%, 3% 정도가 더 나옵니다. 통계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출구조사가 6% 정도 앞서기 때문에 한 9%나 10% 정도 앞서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이제 사전 투표나 예전 같은 경우는 부재자 투표에서 많이 앞서거든요. 네. 그런데 출구조사에는 사전 투표나 부재자 투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득표하고 출구조사하고 갭이 좀 있습니다. 그것이 갭이 보통 2%에서 3% 정도 되는데 대략 제 예상이 맞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뭐 과반이 넘는 표심을 획득하셨잖아요. 네. 8명 당선자 중에서도 가장 득표율이 네. 높으셨습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그만큼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네. 시민들께서 기대하는 것이 많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특히 또 이제 뭐 혁신 도시가 있는 반고건설동이라던가 네. 20, 30대 좀 젊은 층들이 많은 당구동 이쪽에서 좀 표가 많이 맞습니다.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좀 왜 그렇다고 보세요? 미래의 원주에 대한 기대가 있으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제가 미래의 원주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이 20, 30대, 40대 우리 유권자들의 마음에 좀 호소가 됐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그런 만큼 실제로 제가 혁신도시 정말 발전시키고 싶고요. 네. 또 비어있는 상가들 꼭 채우고 싶고 또 원주가 우리 미래가 있는 도시로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또 학생들이 자라나는 살아가야 될 원주는 지금보다 훨씬 잘 사는 원주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런 점에서 시민 여러분께서 많이 함께해 주셔서 정말 든든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선거 때는 강원도 전체를 보면 좀 격전지가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만큼 좀 상대적으로 원주 을에 대한 관심은 좀 적지 않았나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외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네. 워낙 언론에서 주목을 네. 안 해주니까 나 잊혀졌나? 그런 생각도 네. 들었고요. 물론 이제 그런 쪽에 여러 가지 이제 통계 자료 때문에 그랬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지난번 선거 때는 이제 저희 원주을이 격전지로 돼가지고 네네. 사실은 이제 중앙에 있는 미디어들도 관심을 많이 가졌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번 선거 때는 뭐 원주갑, 춘천 여기로 집중적으로 보도가 되면서 네. 이게 너무 소외감을 느끼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그만큼 또 많이 믿어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뭐 진보와 보수의 균형이다, 뭐 정치 지형이 변했다, 뭐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3석을 민주당이 확보를 하셨잖아요. 네. 8개 선거구 중에서 이 도당에서는 이번 결과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조금은 이제 100점은 아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여러 가지 있겠지만 네. 물론 이제 공천 과정에서 다소 아쉬운 점도 있을 수 있고 또 선거구 획정 부분에서도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저희들은 적어도 과반 정도는 목표를 했었는데 그 목표를 달성을 못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다소의 아쉬움이 있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도민들께서 저희들한테 주신 뜻은 잘 새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특히 또 원주는 갑과 을 모두가 지금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역민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권 여당 프리미엄의 도지사, 지자체 이렇게 다 원팀으로 해서 좀 지역 발전에 좀 더 박차를 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의 시선들이 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바로 시민들께서 저와 또 갑의 이광재 후보를 선택해 준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또 이제 중앙정부와 또 강원도, 원주시와 정말 한 팀이 돼서 지금까지와 다른 차원이 다른 원주의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게 믿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을 뽑아줬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실히 결과로서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이광재 당선인과 어떤 원팀으로서 계획을 그렇습니다. 하고 계신 게 어떤 게 있으실까요? 우선 원주 이 기업도시, 혁신도시를 활성화시키는 거겠죠. 네. 기업도시에는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그것도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요. 혁신도시는 지금 비어있는 상가들을 채워야 되는데 그 비어있는 상가들을 혁신도시 안에 창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혁신도시 안에 또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서 혁신도시를 정말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점을 우선해서 이광재 후보와 제가 실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장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계신 이제 기관장들을 며칠 안에 좀 같이 뵙기로 했고요. 그런 것이 아마 저희 출발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당선인의 이제 세부 공약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선 인터뷰에서 서울보다 잘 사는 원주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좀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좋은 일자리가 이제 가장 관건이겠죠. 네.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 문제인데요. 우선은 원주의 장점, 혁신도시입니다.
공공기관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공공기관과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대학이 있다는 것이고, 또 원주의 인적 구성 이런 것이 젊다는 거 있고, 그다음에 교통도 굉장히 좋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청년들이 원주에 모여서 창업할 수 있게 하고, 창업한 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 좋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원주에 있는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 지난해에요, 3,200명가량이 신규 채용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역 인재 할당되는 30%는 3,200명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중에서 약 65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650명의 30%를 채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650명을 뺀 나머지 부분은 석사학위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전문적인 어떤 그 역량이 필요하다든지 하는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예외 규정이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3,200명 중에서 650명을 빼고 난 나머지는 아예 지역인재 채용 할당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목표가 3,200명 전체를 우리가 목표로 해서 해보자. 네. 그렇게 되면 정말 좋은 일자리가 그만큼 늘어나는 거거든요, 원주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3,200명의 필요한 그 지역마다 필요한 인재를 원주에서 양성해서 좀 취업시킬 수 있도록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거기서 지역에 있는 대학을 지금 현재 있는 계약학과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거의 맞추는 쪽으로 가자. 이렇게 했던 건 저희 이제 공약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좋은 일자리가 원주 생겨나기 때문에 원주가 서울보다 수도권보다 더 잘 사는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계약학과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게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현재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천에 하이닉스, SK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네. SK 하이닉스에 보면 SK 하이닉스에 필요한 인재를 기르는 그 과를 따로 만드는데 그 과 자체를 연세대학교가 아니라 그 SK 하이닉스 내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연세대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이 거기 가서 강의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SK 하이닉스에 딱 맞는 인재를 거기서 양성해 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모델이 있는데 그런 모델을 여기다 적용을 해서 원주에 있는 건보공단이나 심평원 그런 데서 필요한 인재를 원주 대학에서 만들어내는 거죠. 국가수에 필요한 어떤 인재도 원주에서 만들어낼 수 있고 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계약학과라는 제도입니다. 물론 계약학과의 제도를 그대로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체에 해당되는 인재를 만들어내는 제도이기 때문에 네. 현재 계약학과 제도를 약간 변형해서 약간 말하자면 법을 좀 개정을 해서 거기 맞게 만들고 또 저희들이 그 이광재 후보하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부는 그 병역 특례를 좀 줄 수 있도록 법을 좀 개정하자. 네. 그래서 원주에서 이렇게 계약학과를 통해서 또 양성된 인재가 원주에서 연구하는 그런 기관의 연구소 같은 데 같이 있을 때 거기 병역 특례도 같이 줄 수 있게 해서 좋은 인재들이 많이 몰릴 수 있게 하고 또 원주에 있는 우리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외지로 나가지 않고 네. 원주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서 그런 공부를 해가지고 다시 원주에 공공기관을 취업할 수 있도록 그런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원주에는 대학교가 많잖아요. 5개가 그럼에도 있죠. 네. 불구하고 대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은 또 지역을 떠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주로 우수한 인력들은 서울로 먼저 학교를 많이 가고요. 네. 그렇게 하는데 그 점에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어디든지 간에 모든 대학을 보더라도 모든 학과가 다 뛰어날 수는 없습니다. 어느 대학이든지 간에 뛰어난 학과가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특성이 잘 없어서 그래서 S대다라면 모든 학과가 다 높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 네.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의 경우에는 그래서는 경쟁력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한 거는 그 중에서 몇 개 과를 특화시켜서 이 과만큼은 국내에서 최고뿐 아니라 세계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보자. 그것이 어떤 과냐? 원주에 있는 공공기관과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과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이제 건보공단의 심평원에는 빅데이터가 있거든요. 의료 관련 빅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 관련 빅데이터를 해석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는 원주에 있는 대학에서 가장 최고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자는 겁니다. 그러면 세계적으로 그 분야에서는 의료 관련 빅데이터를 관련된 과는 원주에 있는 대학이 최고다. 네. 그렇게 만든다고 하면 원주에 있는 대학들이 지방에 있는 학교이지만 아마 세계 유수의 대학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또 대표적인 공약이 원주를 창업도시 연구도시로도 육성을 하겠다라고 네네. 하셨어요. 앞서 말씀해주신 뭐 서울보다 잘 사는 원주시를 만들겠다는 것과 부합하는 그렇습니다. 내용 같은데요. 지금 또 원주 을에는 혁신도시가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근데 혁신도시가 조성되고 주요 공공기관들이 왔지만 생각보다 이 공공기관이 이전한 효과가 많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목소리는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좀 어떻게 활성화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이제 빈 상가가 많이 있죠. 그럼 결국 빈 상가를 뭘로 채워야 되느냐? 네.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채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채울 수 있는 것은 네. 그 사무실을 이용해서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도록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네. 기업들이 창업을 하면서 그 사무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창업을 할 수 있는 인재와 자본이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기술이 필요한 거고.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자본의 경우에는 창업 투자 회사를 한번 만들까 합니다. 부산 남구에 보면 미래남구라고 하는 창업 투자 회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산 남구와 관련된 그 공공기관이 출혈을 해서 만든 투자 회사거든요. 네. 원주도 그렇게 비슷하게 해서 그런 제도를 활용을 해서 창업 투자 회사를 만들고 거기서 조성된 자금을 가지고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꿔주는 게 아니라 창업에 투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제도 만들어 보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원주 그 혁신도시에 연구단지를 만들어서 빈 상가를 이용해서 그 안에 연구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전 나주는 한전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한전에는 그 한전과 관련되어 있는 연구소나 기관들이 한 270개, 80개가 내려가 있습니다. 나주에. 근데 원주에 있는 공공기관과 관련해 있는 연구소나 이런 것이 4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네. 이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만큼 원주에 있는 공공기관과 관련이 있는 연구소라든지 관련 기업을 유치하면 원주에 있는 원주 혁신도시의 빈 상가들을, 빈 공간들을 채울 수 있다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뭐 청년이라던가 인재 양성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국회가 그동안 50대 남성이 주류를 이루는 국회다. 저도 50대. 네, 그렇습니다. 뭐 50대가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뭐 여성과 청년 국회의원이 지금 이번에 21대쯤 좀 소폭 늘어나긴 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여전히 50대 남성이 주류를 이루는 국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만큼 여성과 청년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좀 소통하고 대응하실 계획이신가요? 정말 가장 중요한 점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외국과 비교를 해보면 현저히 우리가 느낄 수 있죠. 네. 외국은 뭐 30대, 40대 지도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보면 그거 경로당 수준, 그죠? 이게 문제가 자체가 당연히 있죠. 청년이 들어오고 여성이 들어와도 청년 정책, 여성 정책을 본인들이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좀 안 됩니다. 대폭 확대해야 됩니다. 청년과 네. 여성을. 그리고 청년과 여성들이 청년과 여성 정책을 만들면 그것을 당에서, 정부에서 실현 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년이 들어온다는 게 의미가 없죠. 네. 그죠? 지금은 청년이 들어온다고 해도 그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반영이 안 되는데 또 다시 문제가 있다 생각이 되고요. 그걸 떠나서 일단 청년과 여성이 정치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21대 국회는 좀 다시 늘어났지만 네.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이 청년 정책을 만들어서 실현해 나갈 수 있는 토양을 함께 길러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더 많은 청년과 여성들이 아마 정치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할당제로 하더라도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건 당연히 앞으로 20년 후에 대한민국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분들이 살아가야 하는 그런 세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네.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지금의 20대가 살아가고 주역이 될 세상인데, 그거를 그때 되면 이미 이제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뭐 7, 80 되는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또 하나는 지금 세상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세상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선거 과정에서도 이제 무슨 책을 읽었느냐 물어보길래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런 책이 있거든요. 우리 50, 60대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을 20대, 10대는 살고 있습니다. 네. 그들이 갖고 있는 핸드폰을 우리는 장난감을 갖고 있는 거 생각하지만 생활이거든요, 거기는. 실제로 모든 산업이 거기서 다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들의 생활에 맞는 그런 정책이 이루어지고
국가도 그런 쪽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게 맞죠. 그러면서 더욱더 청년 정치인이 필요하고 청년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21대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재선이시잖아요. 그만큼 지역구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에 대한 좀 고민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좀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강원도 가장 어려운 게 이제 경제적으로 먹고 살 게 풍족하지 않다는 거겠죠. 다른 지역보다 경제 여건이 좀 떨어진다는 부분이고 기업이나 이런 것도 적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신산업, 새로운 산업을 강원도를 이용해서 할 수 있을까? 그것이 고민일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떠난다는 게 문제인데요.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오히려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되고 또 마지막 하나는 강원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를 좀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강원도는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있고 국립공원도 있고 그다음에 상수원 보호구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중, 5중의 규제에 있어서 그만큼 발전이 안 되는 현실이 있는데 그것을 풀든지 아니면 그런 규제에 의해서 강원도가 피해를 입는 만큼 다른 것으로 해서라도 보전을 받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강원도의 과제이다 생각합니다. 네, 앞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초선 때는 또 초선답지 않은 활약을 보여주셨고 그러면 이젠 재선 때는 삼석끝 이상의 행보를 좀 기대하면 될까요? 그렇게 기대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네. 책임감을 느끼고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상임위 활동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20대 국회 때는 법사위 여당 간사로서 활약을 하셨잖아요. 현재 좀 염두에 두고 계신 상임위가 있으실까요? 전반기에는 법사위를 좀 더 하고 싶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2년을 이제 전반기 동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현재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입법 과제를 완수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돼서 전반기엔 법사위를 좀 하고 싶고요. 네. 후반기는 좀 원주 또 강원도 발전을 위한 부분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국토위나 아니면 문화체육관광이라든지 아니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강원도가 좀 더 발전하고 있는 그런 기틀을 좀 더 마련하고 싶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토위 말씀해 주셨는데 원주에도 좀 관련된 SOC 사업들이 많이 산적해 있죠. 네, 맞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좀 계획을 갖고 계신지도 이야기해 주실까요? 우선 원주천을 활용하는 그 사업이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 남아 있는 게 그것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네. 이제 공약을 하면서도 원주천을 양재천과 같이 만들어서 시민들이 올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원주천도 국가천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원주시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국토위 활동이 필요한 생각이 되고요. 또 원주가 지금 사통팔달이 되어 있지만 아직도 공사 중이거나 계획만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완비해서 진짜로 사통팔달이 될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하면 원주 발전에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도내 유권자분들께 물어보면 당선인 분들께 가장 바라는 점은 약속했던 공약을 성실히 이행해 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좀 공약 이행 계획 어떻게 갖고 계실까요? 숙제를 너무 많이 제가 네. 공약 선거 기간 동안에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 다 너무 말씀드리다 보니까 너무 많은 공약을 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제가 월요일 날 저희들이 이제 직원들 워크숍을 했습니다. 언제 며칠 전에 네. 그 워크숍을 한 취지는 제가 뭐 지금 이제 20대에도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부터 공약 이행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자라는 취지로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이제 직원들에게 각자 할당을 좀 주고요. 네. 우리가 공약한 것을 지킬 수 있는, 이행할 수 있는 시작을 하도록 과제를 부여해 줬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그 활동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중앙 정치에서 강원도를 너무 홀대한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는 역사상 유례없는 여대 야소의 21대 국회는 또 지금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좀 포부가 있으실까요? 저도 그렇고 우리 이광재 당선자도 그렇고 국회에서 여당 내에서 분명히 자리매김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이제 강원도와 원주를 위한 정치력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국회의원은 정치력이 있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정치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 당에서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부단히 노력을 하고 그 과정에 이제 시민 여러분들의 지지가 정말 큰 힘이 되셨으니까 시민 여러분의 지지를 등에 업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압승은 했지만 그만큼 부담도 많이 되고 걱정도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어떻게 좀 그런 계획이 있으실까요? 우선 기대하시는 것이 크다는 걸 압니다. 네. 물론 이제 개인적인 능력이 저 스스로 생각할 때 완벽하진 않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선 이제 저희들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절차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선거도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도 분명히 역할을 해서 저도 거기서도 당에서 충분히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또 앞으로도 뭐 다음 주부터 뭐 공공기관장분들 만나시고 지역대학 총장도 만나시고 뭐 산업단체 대표들과도 네. 만날 계획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활동하실 계획이신지도 말씀해 주실까요?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저 혼자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분명히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공공기관들의 협력이 같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대학들도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하나 그 기관이 혼자서는 효과가 그렇게 날 수 없다는 것을 서로 잘 이해를 하고 네.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저희들은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거는 집행기관이 아니고 대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실현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 저희 그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들이 그 사람을 모으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람을 모아서 그러니까 여러 기관을 모으고 대학들을 모으고 기업을 모아서 같이 나갈 수 있도록 추동력은 저희들이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런 자리를 만들어내고 또 같이 협업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내고 법도 만들어내고 그런 걸 통해서 잘 협업이 잘 되는 그런 기관들의 모델을 만들고 그 기관들의 협업을 통해서 또 새로운 발전도 이루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원주와 강원도 발전을 위해 앞으로 기대하고 계실 도민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다시 4년을 맡겨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 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저한테 기대하시는 것 이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30만 킬로를 달렸다고 하면 앞으로는 그거보다 더 많이 달려서 강원도의 발전, 원주의 발전을 우리 시민 여러분, 도민 여러분들의 기대 이상으로 꼭 이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주의 송기현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 원주 발전, 그 강원도의 힘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